역시 비전 엔딩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구나. 네. 이렇게 끝나도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재밌는 마무리였어요, 쇼가. 말씀해주신 거 바로 들어가면 어쨌든 CM펑크의 승리로 끝이 났고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왜 저는 더 충격적이었냐면 마지막에 그 비전 애들 들어와서 나머지 다 정리하고 지들이 링 점유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성호입니다. 이번 주 컨디션이 너무 좋았습니다. 호주에서 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꿀 시간이었고요. 저희가 늘 얘기하는 먼데이 나잇 러, 진짜 먼데이 나잇의 한 러였습니다. 오늘 후토크 조경호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정말 중계하는 저희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너무나 만족스러운 월요일 밤의 러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애들은 항상 이 시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땡보 시간대 우리는 아침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차라리 그냥 아침이면 괜찮아, 나쁘지 않아. 근데 막 새벽 이럴 때는 진짜 좀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미국 애들이 오늘은 좀 힘들었겠지. 새벽 걔네는 이제 새벽에 봐야 되니까. 지금이면 아침인가? 새벽인가? 아직 새벽 아니에요? 아니다, 이제 아침이죠. 미국 주식장이 열렸으니까. 이제 아침 한 10시 정도 됐겠다. 어쨌든, 지금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퇴근을 하는 시간인데, 아직도 길거리에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기 또 핫한 강남이기 때문에. 네네. 아직까지 사람이 많아요. 근데 너무 좋다. 이렇게 일찍 끝나니까. 그러니까요. 길도 안 막히고, 이 시간에. 그러니까. 자, 어쨌든 여러분, 저희 오늘 할 얘기 많으니까, 바로 후토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사실 퍼스에서 스맥다운, 크라운 주얼, 그리고 럭까지 했잖아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을 어떻게 할까? 왜냐면 선수 피로도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궁금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최고였어요. 저 심지어, 오늘 경기들도 전반적으로 다 좋았다. 라고 생각이 들고. 네. 쇼 자체도 좀 풍성했고. 저는 좀 컨디션이 분명히 똑같았는데, 제가 크라운 주얼 때는 좀 피곤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피곤한 게, 3샷 때 존시나 시합이 좀 감정적으로, 중계를 하는 저도, 그리고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아마 좀 힘들었을 거예요. 네. 감정이 많이 동요되는 시합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 이후에 좀 피로도가 좀 있었는데, 오늘은 쇼가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너무 완벽하고, 특히 마지막이 기가 막혔다. 삼치형의 천재인 게, 봐봐요. 크라운 주얼에서, 눈물 나게 하는 거야. 감동의 경기 AJ랑 주시라 보여주고, 오늘 러에서 도파민 터트리게 충격 주고. 자, 그럼 하나하나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작을 역시 세스 롤린스, 코디 로즈를 크라운 주얼에서 잡은 세스 롤린스와 비전 일닭이 들어와서 행복한 비전이 프로모를 했습니다. 네, 비전이 저는 좀 묘하게 약한 느낌이었거든요. 브론 브레이커야, 모두가 알다시피 차세대 얼굴이라는 게 다들 이제 공공연하게 알고 있지만, 네. 브론슨 리드가 그 정도까지의 임팩트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그냥 핀 셔틀? 그 이상이어도 아닌? 그리고 세스 롤린스도 사실상 본인이 계속해서 크라운 주얼 경기 직전에 그런 트라우마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좀 2인자의 느낌이 없잖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월드레크 챔피언도 이제 위상이 좀 떨어지고, 네. 좀 미묘한 그런 2인자 느낌이 있었는데, 일단 코디를 잡았죠. 그러니까 단체 탑을 잡았어. 진정한 탑에 올랐어. 그리고 브론슨 리드가 심지어 로만 레인즈를 잡았어. 브론 브레이커 아무것도 안 했어도 이미 차세대 얼굴이라는 걸 많은 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 자체가 이제는 진짜 명실상부 이 단체 탑 팀이다 라는 게 좀 확실히 느껴졌고, 그런 거를 좀 보여줌과 동시에 여유까지 이 4명이 다 느껴지면서 네. 이 기분 좋은 시작을 좀 알리지 않았나. 그러니까 2025년도에 명실상부 최고의 스테이블로 거기에 폴 헤이먼까지 있으니까. 네. 그리고 크라운 주얼 다 이겼죠. 해피 비전이 전혀 아쉬울 게 없었어요. 오늘 나와서 막 행복한 얘기하고 세스 롤린스가 직접 한 명 한 명 칭찬해주면서 소개하면서 맞아요. 너무 분위기 좋았어요. 포레만한테 막 목에 뽀뽀하고 머리에다 뽀뽀하고. 예. 그래서 굉장히 해피한 비전이었는데 이게 복선이었구나. 네. 이게 복선이었구나. 이따가 말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프닝 경기로 펜타 도미닉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 매치 열렸는데, 초반의 흐름은 서로 찹하니까 또 주고 받고 응수하고, 슈퍼킥 하니까 응수하고, 되게 경기적으로도 잘 짜여져 있고 선수들도 너무 잘하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심지어 히트 구간 같은 경우가 이제
넷플릭스 때문에 나오지만 원래는 광고 시간 그 히트 구간이잖아요. 그때 좀 팬 친화적인 느낌의 히트를 땄어요. 좀 경기에 몰입한다라는 느낌보다 네. 좀 팬들이 즐길 수 있는 장면들을 좀 많이 보여줬고, 뭐 도미닉이 그 펜타 걸음걸이를 따라한다든지 그렇게 아까처럼 좀 주고받는 걸 보여주면서 좀 재밌는 걸 보여주는데, 저는 펜타가 좀 슈퍼킥을 너무 남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요즘 좀 들어요. 그러니까 잘 차고 결정적인 순간에 많이 나와도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나오면 좀 납득이 되는데, 네. 일단 경기 초반에 슈퍼킥 주고받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뭐 지금은 일반기가 됐다라는 이미지여도 누군가의 피니셔였고, 그렇지. 이게 옆차기로 상대의 머리를 때리는 기술인데 경기 초반에 나오고 빠르게 리프레시 되는 그런 장면들이 조금 좀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자주 나오면 오히려 본인의 기술이 좀 약해 보이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렇지. 본인의 슈퍼킥이 약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 이제 대표 주자가 제이우수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건 조금 아쉽다. 사실 피니셔급 기술인데 그걸 남발하는. 근데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슈퍼킥을 배를 때릴 때 있잖아요. 그것도 슈퍼킥이에요? 그쵸. 그냥 슈퍼킥을 차는 거죠. 뭐 어쨌든 옆차기인데 슈퍼킥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경기 잘 하다가 뭐 그 슈퍼킥 남발은 좀 아쉬웠다 정도고. 중간에 도차 나왔잖아요. 크로스바디? 그 크로스바디는 뭐 로프를 타는 사람 중에 만약에 호흡이 그 로프를 가는 그 스텝이 좀 꼬이면 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장면이라서 저는 그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그 탑로프에 있을 때 그 에이프런에서 뛰어들면서 펜타. 네, 펜타가 그거 되게 잘하잖아. 예. 야, 근데 뭐 저는 도차에 대해서 조금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관대하죠. 좀 관대하잖아요.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다. 인 건데, 문제는 펜타보다 저는 그걸 보고 도미닉이 진짜 대단하다라고 느꼈어. 그렇지. 센스 있게. 그 되게 애매하게 넘어갈 건데 그 다리 하나 잡힌 거를 도미닉이 캐치해서 넘어가 주더라고. 그래서 도미닉이 몸 빼고는 지금 다 가졌다. 그게 사실 그런 대처 능력이 보통 베테랑들이 가지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얘는 신인인데도 그렇게 하는 게, 물론 이제 신인이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어쨌든 어린 선수인데도 그렇게 하는 게 잠재력이 진짜 대단하다. 그렇죠. 뭐 물론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경험, 어릴 때부터 좀 베테랑들과 많은 그 경력을 쌓은 도미닉이긴 하지만, 네. 사실 노련하다라는 거는 좀 아닌 유형의 레슬러잖아요. 아직은 어리고 젊고 경력도 좀 덜 되고. 네. 근데 그런 좀 레슬링적인 센스가 확실히 있다. 도미닉은 진짜 보면 볼수록 좀 놀라운 장면을 많이 맞아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기 교육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럽다.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도미닉이 정말 창의력을 발휘해서 그 타임키퍼들이 쓰는 링벨 울리는 망치를 사용해서 마무리를 지었어요. 맞아요. 그 지난번 루세프랑 할 때도 그렇고 자꾸 그런 치트윙스러운 부분, 좀 에드게레로에 가까운 부분을 좀 그냥 루세프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자주 보여주고 있는 게 네. 좀 매력적이다. 그 도미닉의 성장이 기대가 된다. 그렇습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 도미닉이 방어에 성공을 했고 이제 다음 주에 루세프를 상대로 또 타이틀 방어전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에 아스카랑 카이리 백스테이지에서 좀 일이 있었죠. 얘기하다가 뺨 맞았어요. 뭐 자기 너 때문에 다쳤다, 너 네. 지키려다가. 근데 갑자기 바로 뺨을 후려버리네. 제대로 때렸던데. 그러니까 그게 일본 스트롱 스타일이에요? 일본의 그 배워서는 안 돼 선후배 똥군기 문화라고 볼 수 있지. 근데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 이게 좀 말 조심해야 되니까 약간 비하 폄하일 수도 있는데, 옛날 사무라이 문화라든지 그 약간 좀 주군이 무언가 좀 부정적인 의미로 갔을 때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런 걸로 좀 폭력적으로 좀 억압하고 약간 이런 게 좀 근래까지 남아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요즘은 좀 많이 없어졌죠. 그게 일본 역사 어쩔 수가 없어요. 문화가 그게. 그치. 좀 상명하복 좀 확실하고 네네네. 이런 문화가 있는데, 그런 게 지금 시대랑은 완전 다르지만 그 특유의 문화를 미국 쇼에서 WWE에서 그걸 녹여낸다라는 게 좀 그들이 봤을 땐 좀 신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네. 그리고 심지어 또 악역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뺨을 맞고 오늘 리아 리플리 상대로 너가 반드시 이겨서 그때 패배를 만회해라. 크라운 조를 진 거 만회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경기로 바로 이어졌어요. 네, 리아 리플리랑 카이리 세인이 최근에 보여줬던 폼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리아 리플리가, 저는 좀 재밌었던 게 지난 크라운 주얼에서 이오에게 승리를 양보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호주기 때문에 리아가 깔끔하게 엔딩하고 팬들 앞에서 자기 음악과 함께 마무리 끝내야 되는데,
이오에게 등장한 그 마지막 장식 헤드라인을 양보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리아가 스토리상으로는 이오가 승리하는 게 맞으니까 그런 거 양보해주고 이번에는 리아가 깔끔한 승리를 가져가겠구나 싶어서 그냥 카일이랑 지나가는 경기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카일이가 꽤 경기를 잘했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최근에 본 카일이 경기 중에 가장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카일이가 지난 크라운 주얼 때도 그렇고 사실 최근에 경기가 좀 폼이 좋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런 이유는 카일이가 최근에 부정적이었던 경기 패턴이 좀 배려를 많이 하거나 네. 의사소통이 좀 잘 안 된다. 근데 이게 너무 잦아지니까 그냥 이제 에이징 커브가 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일본 선수들이랑 엮이면서 좋은 경기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좀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또 된 것 같아요. 근데 또 일본 애들끼리 하니까 자기가 네. 마음 편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또 커뮤니케이션이 좀 더 편한 사람들이랑 해서 그런 경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었는데 오늘은 리아랑도 꽤 좋은 경기를 했고 좀 전성기 때 폼이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 그리고 그 이면에는 확실히 리아 리플리가 다른 선수들이랑 다르게 리아의 백스테이지의 성격이나 이런 걸 보면 좀 배려해주는 게 배려해주는 성격인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친절하고 네네. 그런 부분이 아마 카이리를 좀 편하게 해서 좋은 경기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래서 리아 입장에서도 호주에서 이제 마지막 날이었는데 멋진 경기를 만들었고 결국 승리로 장식해서 너무 좋았는데 마지막에 아스카가 또 카이리와 함께 공격을 하면서 리아가 좀 큰 부상을 그러니까 셀링하면서 나갔어요. 네, 진짜 그러면서 이번 그 호주 쇼에서는 저기 뭐야 리아 리플리 엔딩을 계속해서 안 만들어주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근데 그래도 이미 스타는 스타다. 네. 확실히 인기가 좋고 잘하긴 잘하더라. 맞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아스카 카이리 세인 이오 스카이 리아 리플리는 앞으로도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이라 발키리아와 베일리가 한 팀으로 저지먼트 데이를 상대했는데 이거는 베일리의 그 스위치 온 앤 오프가 가장 좀 인상적인 부분 아니었나. 저는 사실 그 이중인격 기믹이 진짜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베일리가 사실 그 기믹 나오기 전에 그 우리 프로모로 계속해서 나왔을 때 좀 불안불안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잘해. 잘 살려. 그리고 그거를 경기 중에 녹여내는 게 그 어느 것보다 어렵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되게 잘 살리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록센과 라이라의 호흡이 저는 꽤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둘이 경기할 때마다 늘 좀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NXT 시절부터 함께 했으니까. 그래서 좀 좋고 라켈이 여러모로 조금 아직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예전에 NXT 시절에 가끔 보여줬던 좋은 경기력의 모습이 레이노스도 올라와서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조금 아쉽지만 확실히 저지먼트 데이는 그래도 호흡이 좋다. 네. 그런 부분이 좀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태그 한 횟수로 따지면 거의 2배 정도 차이 났을 거예요. 맞아요. 저지먼트 데이가 훨씬 원활하게 태그하면서 경기 잘 운영했고 하나 궁금한 건 라켈이 잭캐머 안 쓰고 그냥 던졌잖아요. 네. 그건 진짜 귀찮아서요, 순간? 그럴 수 있죠. 어쨌든 낙법 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은데 네. 본인이 뭔가 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할 수도 있고 뒤쳐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까지 반응이 계속해서 안 좋아서 그냥 이제부터는 기술을 그걸로 바꾸는 걸 수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좀 밀리는 그림으로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라이라 발키리아가 베일리 뺨 한 대 때리고 베일리 갑자기 폭주하더니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게 내가 보면서 그 생각 났어요. 슬램덩크 봤어요? 네, 봤죠. 슬램덩크 보면은 강백호 초반에 첫 경기 나갔을 때 완전 긴장해가지고 막 다 하얘지고 머리 막 그러잖아요, 강백호. 근데 서태웅이 와가지고 멍청한 다음에 걷어차잖아요, 엉덩이. 맞아. 그러니까 점점 시야가 막 열리면서 그게 되잖아요. 그 생각 나더라고. 네. 맞아. 그런 느낌이지. 또 그 얘기는 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 여러 가지 할 얘기 많았는데, 막 그 생각도 나고, 크리링이 죽었을 때 손오공 빡쳐가지고 막 프리젓 바르고 막. 네, 아무튼. 어쨌든 헛소리 했는데, 자, 베일리와 라이라가 승리를 따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진 게 오늘의 메인 이벤트. 제이 우소, LA 나이트, CM 펑크의 컨텐더 매치 트리플 스레시였습니다. 경기는 꽤 괜찮고 재밌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이 우소가 돈이 돼요. 오늘도 관중석 보니까 존 시나 노란색 티셔츠보다
제이유소 연두색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제이 인기 좀 떨어져가고 있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어떤 부분에서? 오늘 등장할 때 관중들의 반응이라든지, 좋지 않았나? 그리고 펑크에게 확실히 밀리는 부분이라든지. 아, 펑크에게 밀렸어요. 맞아, 그리고 맞아요. 펑크를 응원하니까 그거 흐름 바꾸려고 이트 하는데, 네. 그 이트 소리가 맞아. 조금 뭐 그건 그렇지 맞아. 않았다든지. 뭐 물론 이거는 호주기 때문에 네.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저는 조금 이제 고점을 찍고 좀 내려오는 느낌이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경기 뭐 무난하고 재밌는 경기였어요. 사실 셋 다 나이가 좀 있는 선수들인데 그래도 잘 운영하고 체력 관리하면서 싸운 것 같아요. 그리고 셋 다 재밌는 게 셋 다 기술의 깔끔함보다는 경기 운영적인 부분에서가 좀 영리한 선수들이라서 이렇게 트리플 스렛으로 뭉쳤을 때 약점이 많이 안 드러나요. 장점만 오히려 보여지는 경우가 많아서 네. 경기는 꽤 재미있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무안 드랍 쓴 건 왜 그렇게 떨어진 거예요? 아, 이게 좀 애매한데 그 제이유소가 사만드랍 특유의 좀 날리듯이 던지잖아요. 네네. 근데 좀 받기가 애매해. 근데 이제 던지듯이 던지는데 LA 나이트가 원래 보통 그 다리만 잡고 던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다리만 잡고 내가 몸이 이렇게 날아가다가 빠르게 돌면서 스스로 낙법을 쳐줘야 되는데 네. LA 나이트가 이걸 들었을 때 붙잡고 있었어. 그러면서 뭔가 묘하게 좀 타이밍이. 옆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좀 고각으로 넘어가면서 이거 목 잘못됐으면 조금 만약에 위험하게 떨어질 뻔했는데 사실 위험하지는 않았죠. 애초에 LA 나이트가 위험하게 안 넘어가려고 계속해서 그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좀 슈퍼플렉스 그건 위험했죠. 슈퍼플렉스는 좀 위험했죠. 네. 그 LA 나이트 올라가면서 하는 슈퍼플렉스가 상대방을 좀 기다리지 않아. 좀 타이밍을 잡기가 힘들게 되더라고요. 준비가 안 됐는데 넘겨버리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미끄러진 게 아닌가 싶었는데 다시 보기로 보니까 미끄러진 것보다는 그냥 너무 준비 안 됐을 때 던졌더라고. 자, 그래서 결국 세 명이 열심히 싸우다가 마지막에는 CM 펑크가 GTS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결국 도전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저는 이 경기 시작할 때부터 CM펑크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LA 나이트가 최근에 올라오는 폼이 좀 좋기 때문에 네. 저는 LA 나이트 챔피언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하기에는 세스가 초고점이라서 아직은 조금 기다려야 돼. 지금 아직 타이밍이 아니야. 근데 세스 입장에서는 펑크랑 대립을 하면서 펑크에게 계속해서 밀리는 느낌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밀리고 있는 가운데 올해 시작부터 넷플릭스 때부터 패배를 했잖아. 예. 챔피언 대 챔피언십으로 다시 붙어서 깔끔하게 펑크를 한번 잡고 가야 된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펑크를 당연히 뭐 올리겠지. 그래서 이제 연말 뭐 서바이벌 시리즈가 이번에 스타디움이니까 그렇죠. 서바이벌 시리즈라든지 아니면은 뭐 내년 초가 됐든지 간에 한번 이기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서 펑크가 이겼어요. 그래서 뭐 예상대로 이렇게 또 했고 비전이 나와서 정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역시 비전 엔딩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구나. 네. 이렇게 끝나도 이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재밌는 마무리였어요, 쇼가. 말씀해 주신 거 바로 들어가면 어쨌든 CM 펑크의 승리로 끝이 났고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왜 저는 더 충격적이었냐면 마지막에 그 비전 애들 들어와서 나머지 다 정리하고 지들이 링 점유했잖아요. 그때 그 현장 넷플릭스 미국 PD가 자 이제 끝낼게요 5초 한 다음에 자막 올라와서 저는 마무리 인사했잖아요. 제가 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맞아. 갑자기 스피어가 날아와가지고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저는 캐스터 영수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와, 우리도 진짜로? 말을 또 해야 되는데 이어가기 힘든 게 이게 그 현장 PD가 클로징 콜을 해줬어. 네. 그리고 이제 끝내야 되는데 이야기가 이어졌으니까 화면이 언제 나갈지 우리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말을 이걸 이어나가야 되나? 끊어야 되나? 해야 되나? 이게 되게 상황이 애매해진 거야. 그래서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그 현장 콜을 해주는 PD가 WWE에서 낮은 애랄 거란 말이에요. 네. 걔도 진짜 몰랐나? 그 마지막 장면을 일부러 그럴 수 있지. 완전 반전으로 갑자기 뭘 이거를 했나? 왜냐면 걔네도 사실 고릴라 포지션으로부터 최종적으로 걔네도 어쨌든 통보를 받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끝납니다. 이제 뭐 하니까
콜을 받을 거 아니야. 네. 그리고 그 콜을 받은 걸 우리한테 전달해 줄 거고. 그래서 오늘 물론 그 비전이 경기 메인 이벤트 전에 백스테이지에서 막 세스가 너희가 너무 자랑스럽다 애들 칭찬해주고 할 때 브론 브레이커 표정이 좀 미묘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 로를 안 했잖아요. 네. 지난주 로나 크라운 주얼 때를 놓고 보면 계속해서 약간 좀 묘한 배신각이 나오긴 했어. 맞아. 근데 이제 그 배신각 가운데 이게 진짜 한 번 또 틀었던 게 계속 묘하게 폴 헤이먼이 그런 느낌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폴 헤이먼이 로만과 브록 때와는 다르게 좀 기대지 못하게 하는 느낌? 그러니까 이제 든든하게 네. 폴 헤이먼한테 기댈 수 있는 느낌이 아니라 너 알아서 해 느낌이었으니까 이게 진짜 그냥 이용해 먹는 느낌인가? 그냥 너가 성공하지 못하면 내가 네 옆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 근데 그래서인 건지 아니면 그거를 오히려 채찍처럼 써서 세스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기기 위한 동기부여인 건지 이걸 좀 미묘하게 알 수 없게 계속해서 행동을 했었단 말이에요. 지난 네. 크라운 주얼 때도 비전 애들이 나가서 도와준다니까 나오지 말라고 그러고. 네네. 근데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배신을 하게 된다면 폴 헤이먼일 거다 였는데 오늘 오프닝 괜찮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메인 때 진짜 뜬금없이 좀 갑작스럽다라는 느낌이 오를 정도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스가 코디 로즈 크라운 주얼 앞두고 러 하면서 되게 진중하게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폴 헤이먼한테 난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폴 헤이먼이 너 이길 수 있어. 걱정하지 마 하니까 세스가 근데 만약에 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때 폴 헤이먼이 머뭇거리다가 너가 지면 브론슨 리드나 브론 브레이커가 너를 더 이상 믿지 못할 거고 내가 로만 CM 펑크가 아닌 너를 레슬매니아에 선택한 일에 대해서 나도 내 선택에 틀렸던 게 될 것이고 하면서 되게 동기부여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세스 롤린스가 크라운 주얼을 이겼어요. 그럼 폴 헤이먼 입장에서는 어쨌든 얘가 이 힘든 벽을 넘었구나 하면서 오히려 더 힘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브론 브레이커가 배신을 한 거는 폴 헤이먼도 전혀 모르게 그러니까 맞아요. 아까 그 표정 자체가 네. 뭐야. 단독으로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모두가 벙찐 느낌. 브론슨도 몰랐고 브론 브레이커의 독단적인 행동이었고 네. 그 이후에 너네 어떻게 할 거야 이 느낌이었으니까 진짜 미쳤어. 그렇게 그러니까- 배신을 하고 브론슨 리드는 또 브론 브레이커 선택을 했고 폴 헤이먼도 브론 브레이커 선택했고 세스 롤린스만 이제 외톨이가 돼버린. 그러니까 이게 뭐 결국에는 우리가 처음에 세스 롤린스의 스테이블이 나왔을 때도 네. 팬들이 세볼루션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네네. 그 에볼루션 스토리 끝이 어딥니까? 결국에 바티스타 배신하고 레이저스 그렇죠. 배신하면서 성장을 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브론 브레이커와 브론슨 리드가 성장할 때까지 세스가 커버를 쳐주는 게 팬들이 생각하는 이야기인데 네. 이게 너무 이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예견된 일이긴 하죠. 근데 벌써? 와. 심지어 세스가 아까 얘기했나? 세스 롤린스와 이 비전이 네. 드디어 최정상이다라는 게 확인되는 프로모였잖아요. 그렇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브론슨 리드가 로만을 잡았다니까. 네. 그 누구도 아니고 로만을 잡았어. 그래서 세스도 오늘 프로모에서 그 얘기 했잖아요. 너희들이랑 함께한 지난 6개월 대단했다. 하지만 앞으로 6개월, 12개월 미래에 대해서 비교도 안 될 거다. 우리는 정상에서 계속 이 공기 마시면서 할 거고 그 얘기를 했는데 이름도 비전이잖아. 미래란 말이에요. 그거를 와. 초고점에서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와. 예전에 WWE는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스테파니 마케리가 올라오자마자 그렇게 푸시를 받아서 성장하고 브론 브레이커도 WWE 메인 로스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밀어주고 이거는 좀 충격이긴 하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NXT에서 내가 하던 애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WWE를 보면 빈스 시대에 막 2000년대 초반이라든지 네. 아니면 90년대를 보면 진짜 빅푸시 데뷔하자마자 빅푸시는 많았어요. 오히려 그 빈스 시대 때는. 근데 최근에 이제 넘어오면서 특히 또 트리플 H 시대 때는 되게 철저하게 검증시킨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갔지. 네, 되게 천천히 올라가고 네.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서두르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트리플 H 되게 스토리 전개 느리다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네, 소사충. 자, 마지막 터치가 아니군요. 마지막 두 번째 터치 해줬고요. 그런 가운데서 갑자기 이 스테파니 마케레 같은 상황이 나오고 네. 이 브론 브레이커 비전의 스토리가 이렇게 빠르게 전개된다고? 사실 심지어 또 이 최근 몇 주 동안 진짜 맨날 똑같은 비전 엔딩 때문에 진짜 뭐 서사 뭐 역시 뭐 삼성대학 또 서사 운운하면서 스토리 느리게 간다 막 이러고 있는데 고구마 엄청 먹이고 맨날 네. 똑같은 엔딩 보고 있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진짜 충격 그 자체입니다. 와, 이제 세스 롤린스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여러분, 워게임즈가 다음 PL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가게 될지도 너무 궁금하고, 아무튼 오늘 러의 마무리는 진짜 이번 호주 시리즈는 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최고였어요. 특히 뭐 스맥다운 또 뭐 MFT 예전에 막 나와서 네. 그 와이어 6랑 대립하는 그 엄청난 장면, 그것도 임팩트가 컸고, 네. 크라운 주얼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리고 오늘 로우까지 진짜 최고의 호주 투어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도 좋고 행복 레슬링, 행복 중계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퍼스에서 마지막으로 진행이 된 먼데이 나잇 러 포토크 이상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